저는 일하면서 미련하다는 소리 듣는 것만큼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게 자기가 몇 년 동안이나 전공으로 공부해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수시로 결제판으로 머리통 쥐어박히는 게 일상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처럼 정신 차리라고 좀 아프게 쥐어박는 게 아니라 고개를 좀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면 책상에 대차게 박을 정도로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내리친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구체적인 잘못을 해서 그런 취급을 받은 것도 아니랬어요. 당연히 구체적인 실수를 했으면 그때는 따로 혼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일 못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나가던 상급자들에게 한 번씩 쥐어박히는 게 이 정도랬어요. 이건 진짜 제 친구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상 다니다가 자기 전공대로 취업에 성공하면 되게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회계 전공으로 갔었던 친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걔는 학교에서도 탑급으로 살았었어요. 그 정도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었어도 상위권이 되고도 남을 성적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굳이 여상을 가기는 했었어요. 당연히 졸업하기 전 실습 때도 학교에서 밀어주는 기업으로 나갔었고요. 그 기업은 실습 때 적당히 적응했다고 정규직으로 뽑아주고 그런 곳이 아니었대요. 그저 다시금 그 기업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조금 주는 정도로 나름 프라이드 높은 기업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 치고는 거기에 실습을 갔던 선배들의 평판은 좀 별로였나 봐요. 어차피 1년에 그곳으로 실습 나가는 사람이 한두 명 선이다 보니 정보가 그리 많지도 않았겠지만요. 그래도 거기로 실습 갔던 선배들 중 단 한 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이 없단 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조건은 엄청 좋았대요.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이랑 급여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더래요. 그 당시 딱히 퇴근 시간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비서로 취업했는데 회사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는 아니랬어요. 솔직히 아직 졸업도 안 한 고딩들이 회사 일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자비리라도 시켜주면 뻘쭘함이라도 줄어들 테니 다행으로 여겨야 할 텐데 제 친구가 실습 나갔던 그 회사는 하도 바빠서 고사리 같은 실습생 손이라도 빌려야 했었나 보더라고요. 어쨌건 회사 일이니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었고 고딩 수준에서는 쉽사리 해낼 만한 업무가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실습 나왔던 애가 항상 입사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매년 고졸 사원을 뽑는 것도 아니었으니 애를 가르쳐서 써먹겠다거나 하는 의지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저 일단 할 일은 넘치니까 일단 시켜보고 어느 정도 한다 싶으면 이것저것 맡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된댔어요. 회사 업무를 위한 기본 소양부터 다루는 프로그램까지 어느 것 하나 해본 게 없었대요. 실습 나간 당사자가 느끼는 게 그 정도였으니 회사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겠어요? 아주 먹같은 모질이 하나 들어온 걸로 취급했겠죠. 자기네들은 쉬어가면서 해도 될 만한 업무를 걔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런 걸 도와주라고 담당 사수라는 게 있겠지만 걔 사수가 제일 처음 시킨 일은 걔를 회사 계단으로 끌고 가서 엎드려 뻗쳐를 시킨 거였어요. 걔도 자기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인식은 있었을 테니 아무 말도 못하고 엎었대요. 근데 거기서 더 서러웠던 건 기합을 준 사수는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갔다는 거랬어요. 거기는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이용하는 계단이랬는데도 그랬대요. 그렇다고 그 사수라는 언니가 걔를 일부러 미워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 게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방치한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걔 체감 시간으로 한 10분쯤 지났었나 봐요. 그쯤 지나니 사수가 돌아왔었는데 그 사이 걔가 해놓은 업무 중간평가를 했나 봐요. 그 사수가 임의로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친구가 그 정도만 일을 해놨었나 봐요. 그런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놨던 업무에서도 7개나 틀린 걸 발견했다나 봐요. 그리고 왜인지는 몰라도 계단 입구에는 청소 소리 잘려나간 빗자루가 있었고 손잡이 헷갈리지 말라고 청테이프까지 말려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틀린 개수만큼의 체벌이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나머지 부분은 실수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말인가 싶었는데 그 이유는 일을 끝마치자 알 수 있었대요. 걔 입장에선 남들 퇴근하는 시간조차 희생해가며 일을 마무리 지었지만 걔 사수는 애저녁에 그 일을 끝내놓았나 보더라고요. 그나마도 걔는 마무리를 짓지도 못했대요. 어렵기도 하고 어설프게 결론을 지었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었대요. 무슨 내용의 업무인지는 걔가 뭐라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는 했어요. 하여간 일을 끝내자 그때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던 사수에게 말을 했대요. 할 수 있는 것까진 다 했으니 검토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메신저로 받은 게 사수 언니의 업무 파일이었대요. 거기서 비교해보니 추가로 나온 오류만 30개가 넘었다나 봐요. 분위기가 애초에 잘 해낼 거라는 기대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표정인지 확인할 여유도 없었대요. 단지 이미 그 사수 언니의 손에는 얘의 그 빗자루가 들려있었고 손짓만으로도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대요. 솔직히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은 경미했다나 봐요.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건
학교에서 시험 성적 못 나온 것 이상이었나 봐요. 생각해보면 시험에서는 좀 틀려도 성적이 내려가는 정도지만 회사 업무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건 회사의 손해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회사 업무는 언제나 100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걔는 거기서 실격인 거죠. 하지만 일이 큰 것에 비해 사수 언니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빗자루를 휘둘렀고 30대도 넘게 혼이 났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대요. 아마 파티션에 가려져 있었다지만 사수 언니의 상급자들도 퇴근을 못했었대요. 그리고 PC를 종료할 여유조차 없이 다급하게 퇴근을 해야 했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나 손찌검 당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나 보더라고요. 일단 맡은 일이 아주 단순해졌었대요. 그렇다고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해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대요. 그나마 맡겨진 잡무들도 빠르게 처리하고 나면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근데 실습 나온 애한테까지 일을 맡겼던 회사에 일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남는 시간에 앉아있어 봐야 뭐 일하는 걸로 보였겠어요? 일도 못하는 게 자리만 차지하고 앉은 걸로 보였겠죠. 어젯밤 늦도록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30대도 넘게 혼났던데 회사에 소문이 다 났었나 보더라고요. 그랬으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조차 그렇게나 구박을 하더래요. 거의 3학년 교실에 자기 혼자 1학년인 꼴이잖아요. 처음엔 사수 언니한테 불려가 혼나는 것만 무서웠는데 사무실 안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체벌을 받은 이후론 아니랬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수 언니도 겨우 주임이랬거든요. 근데 회사인 대리며 과장이며 사수보다 높은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그랬으니 걔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척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겠죠.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걔가 뭘 하고 있는지 뻔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처음 시작은 같은 부서에서였대요. 처음엔 사수 언니한테 맡겨놓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이후로는 자리에 앉아있을 사이도 없이 부르더래요. 사수 언니에게 자주 끌려나갔던 회사 계단이라든가 하는 곳은 기본이었지만 대리급 이상부터는 탕비실을 자주 이용했대요. 처음엔 뺨을 톡톡 건드리거나 꼬집으며 모욕을 주기는 했었지만 이내 기분 나쁘냐는 물음과 함께 결제판으로 뺨을 때리는 것 정도는 흔한 일이 되었댔어요. 구두발로 걷어차이고 몸 여기저기를 꼬집히거나 했는데 당연히 학교 다닐 적에 겪었던 일은 장난으로 느껴질 정도랬어요. 어떨 적에는 차라리 엎드려 뻗쳐서 매를 맞는 게 더 낫다고 느낄 정도랬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지 않는 건 아니랬어요. 거기는 그래도 일을 하는 회사이니만큼 학교 선생님들처럼 모두가 전용 회초리를 구비하거나 하지는 않았대요. 대신 공용으로 쓰이는 회초리는 몇 개가 지정된 장소에 구비되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회사에서도 회초리 대용으로 쓰일 만한 건 많았어요. 비상계단은 장소가 협소해서 주로 엎드려 뻗쳐서 혼이 나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 사람들도 이용하는 만큼 그리 자주 끌려가는 곳은 아니래요. 근데 걔가 더 이상 사수 언니한테 매이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서는 그렇게나 탕비실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탕비실에서는 굳이 엎드려 뻗치게 하지는 않았대요. 알고 보니 걔가 사수 언니한테 끌려갔을 적에 엎드려 뻗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핑계가 있어서 그랬던 거래요. 이젠 교육조차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증명된 이상 그냥 단순 매질이 이어졌다는 거죠. 학교랑 다르게 무슨 이유도 필요 없었대요. 탕비실에 들어가자마자 탁자를 가리키면 탁자를 짚고 서 있으면 되고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벽을 짚고 서면 되었대요. 그리고 설교도 뭣도 없이 회초리질 몇 대로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나면 회초리를 원래 자리로 넣어 놓을 뿐이죠. 그럼 혼자 남은 탕비실에선 적당히 아픔을 삭히고 나오면 되는 일이랬어요. 물론 그렇게 나오는 길에 다른 누군가에게 잡혀서 바로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만 걔는 의외로 그런 것에 불만이 없었어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회사에 그다지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학년에서야 상위권이라는 거지 선배들 대상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건 이미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겪거나 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나 친했던 거지 고등학교가 갈린 이후로의 학교 생활은 잘 몰랐는데요. 실업계에서는 애들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단련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선생님이 교과서 펴놓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동반한 교육이 기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설프게 공부 잘한다고 나댈 것 같은 애들을 대상으로는 아예 학년을 가리지 않고 운영하는 교실까지 있었나 봐요. 1학년이 아무리 성적 좋아봐야 3학년과 비빌 수는 없잖아요. 그 반에서는 걔도 수시로 선생님께 불려나가는 신세이였나 봐요. 물론 여상 같은 실업계에선 그런 게 아니라도 훨씬 힘든 생활이었겠지만요. 그랬으니 걔는 오히려 회사의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화풀이 대상이 되었건 간에 어쨌거나 최소한 투명인간 취급보다는 나았대요.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가만히 앉아있는 애를 상대로 결제판으로 머리를 책상에 부딪히도록 내리치는 게 투명인간 취급인 것 같았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